세계 주요 항공 전문 매체들이 최근 일제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새로운 제트 엔진 프로젝트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단지 5,500파운드의 추력이라는 숫자 때문이 아니다. 이 엔진이 상징하는 것은 한국이 오랫동안 꿈꿔온 자국산 제트 엔진 독립의 현실화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KF-21, FA-50, T-50 등 다양한 항공기를 자체 개발했지만 그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엔진만큼은 여전히 외국산에 의존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자체 기술력으로 소형 제트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하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 엔진은 단순한 실험용이 아니라 향후 한국형 무인기, 순항미사일, 그리고 차세대 훈련기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추력 5,500파운드급 엔진은 미국의 윌리엄즈 인터내셔널, 영국의 롤즈로이스가 만든 경량 엔진들과 비교될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 외신들은 한국이 마침내 엔진의 굴레를 벗고 있다고 표현했다. CNN은 하나의 엔진 개발 속도를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 엔진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일본의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한국은 방산 수출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될 특히 주목할 점은 분석했다. 이번 엔진이 단순히 해외 기술을 조립하거나 면허 생산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는 압축기, 연소기, 터빈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의 재료와 설계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기술 자립의 진짜 출발점이 열렸다는 의미다. 과거 GE나 롤즈로이스의 기술 지원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던 시절과는 전혀 다르다. 한국이 이 정도의 엔진을 완전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단지 기술적 성취를 넘어 전략적 상징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항공 엔진은 단일 제품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1만 개 이상의 정밀 부품이 조립된 초정밀 시스템이며 이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손꼽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그 목록에 한국이 새로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보인 것이다. 이제 세계는 묻고 있다. 한국이 과연 엔진 독립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는 자신있게 답하고 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이 한 문장은 한국 방위산업의 새로운 장을 예고하는 선언처럼 들린다.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1980년대 초 한국은 자체 항공기 개발 능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차례 도전을 시도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엔진이라는 벽이 가로막고 있었다. 항공기의 성능을 결정짓는 것은 엔진이지만 이 기술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몇몇 선진국만이 철저히 통제하며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 그 시절 한국은 단 한 개의 터빈 블레이드조차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했다. 1990년대 초 한국항공우주산업이 T-50 훈련기를 개발하면서 본격적인 제트 엔진 연구를 시작했지만 당시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 결국 미국의 GE F404 엔진을 도입해 면허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표면적으로는 국산 조립이었지만 실제 핵심 설계와 연소기 구조는 철저히 비밀이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전신인 삼성테크위는 그때부터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만든 엔진을 달자는 목표를 세웠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졌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는 공동으로 터보팬, 터보제트, 터보샤프트 등 다양한 형태의 엔진 시제기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가 있었지만 그 실패는 결국 기술의 밑거름이 되었다. 예를 들어 초창기 국산 터보팬 엔진은 시험대에서 단 3분 만에 베어링이 파손되기도 했고 연소 불안정으로 폭발적인 화염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엔지니어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010년대에 들어서 하나는 본격적으로 독자 설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단순히 도면을 해석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기 유입 구조, 압축기 단계, 고온 합금 재질까지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검증했다. 특히 연소기 온도를 섭씨 1600도 이상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 개발은 한국 엔진 기술의 전환점이었다. 이 성과는 이후 KF-21에 적용된 냉각 기술과 소재 기술의 기반이 되었다. 2020년대 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더 이상 조립업체가 아니었다. 자체 제작한 엔진을 실제 비행체에 탑재해 시험 비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 중심에 바로 추력 5,500파운드급 엔진이 있었다. 이 엔진은 소형화, 경량화,
고온 내열성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며 국제 기준에 근접한 성능을 입증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짧지 않았다. 40년 동안 한국은 부품 조립국에서 엔진 설계국으로 올라섰다. 이 여정의 끝에는 단 하나의 문장이 남는다. 이제는 우리가 만든 엔진으로 하늘을 난다. 그리고 그 말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은 단순히 작은 엔진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의 독자적인 터보팬 기술이 처음으로 완성형에 가까운 형태로 구현된 결과물이다. 외형은 작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하나의 압축기, 연소기, 터빈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이 엔진의 개발 목표는 명확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통할 수 있는 한국형 경량 제트 엔진을 만든다. 우선 구조부터 살펴보면 이 엔진은 2단 팬, 4단 압축기, 단일 연소기, 그리고 1단 고압 터빈과 1단 저압 터빈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소형 터보팬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핵심은 공기의 흐름을 극대화하면서도 연소 효율을 30% 이상 향상시킨 설계에 있다. 하나는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3차원 유동해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이 기술은 미국 지이나 프레센 위트니의 수준에 버금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혁신은 재료 기술이다. 기존 소형 엔진들은 고온 부품을 수입에 의존했지만 이번에는 한국산 초내열 합금이 적용되었다. 이 합금은 1600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변형이 거의 없으며 블레이드 끝단의 냉각홀 설계까지 독자적으로 완성됐다. 이 기술 덕분에 엔진의 수명과 효율이 동시에 향상되었다. 성능 면에서도 놀라운 수치를 보인다. 정지 추력 기준 약 5,500파운드. 비추력은 경쟁사 동급 모델보다 7% 이상 높다. 연료 효율 또한 10% 개선되었고 최대 회전 속도는 분당 43,000회에 달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단순한 시험용 엔진이 아니라 실제 전투용 무인기나 고기동 훈련기에 탑재 가능한 수준이다. 하나는 이 엔진을 단순한 부품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 내부에서는 이것을 한국형 항공기 심장 1호기라고 부른다. 모든 부품을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주요 공정에는 하나가 자체 개발한 적층 가공 기술이 활용된다. 즉, 이 엔진은 한국의 금속 3D 프린팅 기술이 실제 산업화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해외 전문가들도 이 부분에 주목했다. 영국의 항공기술연구소 관계자는 한국은 엔진 기술의 가장 어려운 단계인 고온 터빈 블레이드 기술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고 평했다. 미국의 에어포스 매거진은 이 엔진은 단순한 시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자체 전력화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량 생산과 실전 검증이다. 하나는 올해 안에 엔진을 실제 비행체에 탑재해 시제 비행을 진행할 계획이며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한국은 자체 제트 엔진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공식적으로 얻게 된다. 그 순간 세계 항공산업은 또 한 번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제트 엔진은 단지 하나의 제품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구조를 바꾸는 열쇠로 평가된다. 왜냐하면 이 엔진은 KF-21, FA-50, 그리고 미래의 한국형 무인 전투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항공기 기체, 레이더, 전자장비 등 대부분의 부품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왔지만 유일하게 남은 약점이 바로 엔진이었다. 그리고 하나가 그 약점을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KF-21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KF-21은 지휘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장기적으로 자국산 엔진을 탑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현재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엔진은 당장은 KF-21에 들어가기에는 추력이 부족하지만 기술적 기반은 동일하다. 하나는 이번 엔진을 통해 연소기 안정화 기술, 고온 냉각 기술, 터빈 블레이드 형상 제어 기술을 완성했고 이를 확장하면 2만 파운드 이상의 중형 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즉, 지금의 소형 엔진은 KF-21의 차세대 심장을 위한 기술 시험대인 셈이다. 다음으로 FA-50에 대한 연계성이다. FA-50은 현재 수출 효자 품목으로 필리핀, 폴란드,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산 엔진 의존도는 여전히 수출 협상에서 제약 요소로 작용한다. 하나의 국산 엔진이 실전 검증에 성공하면 FA-50의 완전한 국산화 버전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한 기술 자립이 아니라 정치적 독립의 의미를 가진다. 엔진 수출 제한이나 부품 공급 중단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엔진은 한국형 무인기 프로젝트의 핵심에도 들어간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개발을 추진 중이며 추력 5,000파운드급 엔진은 이상적인 스펙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 엔진은 장시간 비행과 저소음 운용이 가능해 정찰뿐만 아니라 정밀 타격 임무에도 적합하다. 하나는 이미 관련 기관들과 엔진 통합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5,500파운드급 엔진은 단순히 소형 추진체가 아니라 한국 방산 생태계 전체를 하나로 묶는 연결고리다. KF-21의 기술적 도약, FA-50의 수출 확장, 무인기 산업의 성장, 올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엔진을 중심으로 이어진다. 과거에는 외국의 허락 없이는 시동조차 걸 수 없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하늘을 지휘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나는 이 엔진을 시작으로 중형, 대형급 엔진으로 확장하는 10년 계획을 세워두었다.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한 국산 전투기 엔진의 실현이다. 지금의 5,500파운드 엔진은 그 첫 번째 단추이자 미래를 여는 시동음이다. 그러나 이 길이 순탄한 것은 아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룬 성과가 놀라운 것은 사실이지만 항공 엔진이라는 분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산업 중 하나다. 단 한 번의 미세한 설계 오류, 단 한 개의 합금 불량이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은 단순히 돈이나 의지로 해결되지 않는다. 수십 년간의 실전 경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이 여전히 넘어야 할 벽이다. 현재 세계 엔진 시장은 미국의 GE, 프레센 위트니,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의 사프랑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수천억 달러의 예산과 방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엔진 단독 개발을 시작한 단계다. 따라서 가장 큰 과제는 신뢰성 검증이다.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수천 시간의 실비행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기술 장벽이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의 냉각 구멍 설계, 연소실 내 유동 제어, 고온 합금의 결정구조 제어 기술은 여전히 일부 선진국만이 완벽히 구현하고 있다. 한국은 이 영역에서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 엔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려면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한화 내부에서도 이를 가장 큰 도전 과제로 보고 있다. 해외의 견제도 거세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개발할수록 기존 엔진 제조국들은 기술 협력이나 부품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KF-21 이후 자체 전투기 엔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과 유럽의 일부 관계자들은 기술 이전은 이제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정부와 한화는 2035년까지 중형급 국산 엔진 개발을 완성하고 2040년대에는 대형 항공기 엔진을 독자 생산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연구기관, 중소협력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엔진 기술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 이미 일부 대학에서는 초고온 세라믹 코팅, 고성능 압축기 베어링 기술 연구가 진행 중이며 이는 미래 대형 엔진 개발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결국 한국이 맞서는 상대는 단지 기업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다. 기술을 쌓기 위해 필요한 수십 년의 경험을 얼마나 단축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리고 한화는 지금 그 시간을 압축하고 있다. 수십 년의 노하우를 인공지능 해석,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며 테스트 속도를 2배 이상 끌어올렸다. 한국의 도전은 단순히 뒤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것이다. 세계의 시선은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쏠려 있다. 이 싸움은 조용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하다. 만약 한국이 성공한다면 세계 항공산업의 권력 지형이 다시 그려질 것이다. 한국의 제트 엔진 개발은 단순한 산업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과정이며 기술 독립을 향한 국가적 위지의 상징이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그 첫 신호탄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 인내, 그리고 도전 정신이 응축되어 있다.
이제 이 작은 엔진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의 상징이 되었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이룬 수준은 아직 세계 정상급 제조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단계는 아니다. 그러나 그 속도는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엔진 부품을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설계에서 재료, 생산, 검증까지 전 과정을 자국 내에서 수행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산업체계 전체의 진화를 의미한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작은 엔진에서 시작해 큰 엔진으로 나아간다. 5,500파운드급 엔진은 그 첫 단추다. 이어서 10,000파운드급, 20,000파운드급 중형 엔진이 계획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형 수송기나 차세대 전투기에 탑재될 완전한 국산 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로드맵이 실현된다면 한국은 세계 5번째로 모든 항공기용 엔진을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 이 기술의 파급력은 단순히 군사 영역에 그치지 않는다. 민간 항공, 우주 발사체, 그리고 미래의 하이브리드 추진 기술까지 확장될 수 있다. 하나는 이미 소형 위성 발사용 엔진 개발에도 이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우주산업은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 하고 있다. 즉, 5,500파운드 엔진은 단지 하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하다. 세계는 지금 한국을 새로운 경쟁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에는 기술을 구매하던 나라였지만 이제는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다. 이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땀과 실패, 그리고 수많은 연구자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다. 한화의 한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만든 엔진이 하늘을 날 때 비로소 한국의 자존심도 함께 난다. 그 말에는 단순한 자부심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앞으로의 10년, 한국은 엔진 기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다. 수백 개의 협력사, 수천 명의 기술자가 함께 성장하며 그 중심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이 회사가 성공하면 한국은 더 이상 외국의 엔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그날이 오면 한국은 진정한 항공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KF-21의 동체 아래, FA-50의 날개 밑에서 혹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무인기의 내부에서 이 작은 5,500파운드급 엔진이 조용히 회전하며 하늘을 가를 것이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금속의 진동이 아니라 한국이 이룩한 기술 독립의 심장이 뛰는 소리다. 그때 세계는 다시 묻게 될 것이다. 한국이 만든 엔진은 이제 어디까지 왔는가? 그리고 그 답은 이미 하늘 위에서 들리고 있을 것이다.